네,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간만에 한번 좀 이 종목 탐험에서는 소개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탐험은 항상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당부하는 그런 코너죠. 그래서 잘 공부하시다 보면 의외로 대박이 나는 그런 종목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자, 이 윈스테크넷은 그 보안업체죠. 보안업체에서 게임업체로 변신을 하고 있는 그 나우콤에서 인적 분할했습니다. 올 1월 달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독립한 채로 자립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네트워크 보안 산업의 그 강소 기업이다.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IPS라고 그 침입 방지 시스템 이쪽 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면서 전체적으로 독보적인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선관위 그 뭐 해킹, 뭐 디도스 공격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이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지금 자중질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당이 좀 해체되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디도스 분야에서도 LG CNS와 같은 그런 그 대기업들과 경합을 해서 조금씩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은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률도 20%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그 알짜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셔서 봐야 될 게 2분기와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인즉슨 그 공공기관 수주가 많습니다. 공기업들 수주가 많은데 이 공기업들은 상반기 말과 연말에 그 수주를 발주를 집중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 더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인적 분할돼서 첫 해인 만큼 뭐 배당도 할 수 없고 뭐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뭔가 이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윈스테크넷은 그 주주가 참 그 재미있습니다. 일단은 그 NC소프트가 5% 넘게 가지고 있고 NC소프트는 지금 가격에서는 팔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 기획재정부 자산관리공사가 또 이제 5%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주주가 있었는데 그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은 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물건으로도 물납으로 이 체납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뺏긴 거죠. 5% 이상의 지분을. 그런 거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당분간 매물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주식을 뺏긴 그 체납자하고 정부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지금 정부가 이기고 있는데 계속 지금 소송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은 뭐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부산방지 회장인 유동건 씨도 5% 이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분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윈스테크넷 최대 주주가 이제 부산 분이신데 이 이동건 회장도 부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너분하고 각별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분 참여를 한 거다. 역시 매물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린손해보험도 5%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이 그린손보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영권 변화에 따라서 그린손보 지분은 좀 매물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안회사들 요새 관심이 많은 보안회사 3개를 한번 동시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가장 올해 그 인기주, 화제주는 안철수 연구소죠. 단연. 저렇게 그 자본 총계,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10배를 넘어가는 PBR이 그러니까 10배를 훌쩍 넘는 1조 4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 근데 윈스테크넷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영업이익이 50억 대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2배 차이 난데 시가총액은 20배. 20배가 뭡니까?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5배, 6배 차이가 납니다. 자, 저런 거 보면 윈스테크넷이 상대적으로 알짜 기업이라는 거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절대적인 저평가는 아니지만 상대적인 저평가는 확실히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구루 시큐리티는 뭐 얼마 전에 박용옥 주식농부 스마트인컴 대표가 5% 이상 지분 공시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안철수 연구소가 언제까지 갈지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럴 때 잘 공부를 해보시면 윈스테크넷과
같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상환 기자가 준비한 주주클럽으로 넘어갑니다. 네, 저 그래픽이 상당히 앙증맞고 재밌네요. 네. 네, 본인이 직접 의뢰하셨나요? 아니요,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와, 박상환 기자를 위해서 준비할 게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나와달라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자, 박상환 기자의 기업 탐방, 네, 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어디를 다녀왔나요? 네, 그 직원 40여 명이 그 연간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티플렉스인데요. 그 스테인리스 가공업체로서 그 19년 동안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뭔지 직접 그 기업을 탐방해 봤습니다. 야, 직원이 40여 명인데, 네, 연간 매출이 1,000억이 넘는다. 네, 지금 정확하게는 47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 19년 연속 흑자. 네. 저력이 있군요. 자, 스테인리스 가공업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예, 그 티플렉스는 그 반도체와 조선, 원자력 설비, 자동차 부품 등 거의 그 모든 산업 분야에 쓰이는 그 부품 재료인 스테인리스 본강을 절삭하거나 가공해서 그 납품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스테인리스 본강뿐만 아니라 네. 그 지난 2009년부터는 그 스테인리스 후판 사업에도 그 진출을 했습니다. 이 후판은 또 그 석유화학이나 LNG, 조선 등의 그 주요 소재로 또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 사업 역시 그 새로운 수요처가 늘고 있어서 그 본강 부문과 함께 그 회사의 주요 그 사업 축으로 그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의 그 매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뭐 거래처도 뭐 85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박상환 기자도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처가 850개라고 하셨는데 직원은 47명이면 어떻게 그 영업사원이 하루에 2군데씩 돌아다녀도 다 영업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이게 그만큼 거래처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이렇게 거래처가 많다 보면 그 관리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지난 이제 20여 년 동안의 그 노하우를 축적하다 보니까 이 거래처가 쌓여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런 그 거래처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 회사 측에서 보면은 그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출처를 다변화시켜서 어떤 위험을 분산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그 매출을 분산시키고 또 그 원재료 공급사인 포스코 특수강은 물론 그 거래처들과의 어떤 또 그 지난 몇 년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그 뭐 원활한 가격 관리가 가능한 구조를 갖췄다는 게 또 회사 측의 그 설명입니다. 원활한 거래처. 네, 이 거래처가 가격 관리. 네. 그래서 이익이 19년 19년 연속. 예, 연속 흑자를 흑자. 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최대 거래처의 매출 비중이 2 내지 3%다. 엄청나게 분산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회사도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올해 실적이 이제 어떤지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이 티플렉스 회사는 그 본강 사업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데요. 그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그 후판 사업에 힘입어서 그 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실적과 관련해서는 그 티플렉스의 그 구이찬 전무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에 약 1,044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올해는 3, 4분기까지 약 1,017억의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도의 90% 수준 약 65억 수준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올해 약 1,3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최초에 제시한 매출보다 상당히 초과 달성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요새 그 철강업계 경기가 그렇게 썩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1,300억 매출을 낸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올해 5월에 설립한 자회사인가 뭐 하나 티플렉스 엠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도 좀 뭔가 좀 눈여겨볼 게 있다고요. 예, 그 지난 올해 5월에 그러니까 자본금 5억 원 규모의 그 특수금속 소재 부품을 다루는 그 티플렉스 엠텍을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 모회사인 티플렉스가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 티플렉스 엠텍은 그 소재 부문에서 그 모회사인 티플렉스의 스테인리스뿐만 아니라 네. 그 티타늄, 니켈, 텅스텐 등 그 특수금속 소재를 그 각 산업 분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되겠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설립 4개월여 만에 그
지난 그러니까 올해 9월 매출액 55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플렉스 엠텍은 올해 연간 매출액이 그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설립 첫 해부터 흑자 달성을 성공을 해서 또 회사 측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회사 측에서는 2015년쯤에 매출액 500억 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해갖고 또 기업 공개에도 나서겠다는 그런 어떤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는 근데 그 실적을 제대로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주가가 이제 이 실적과는 이렇게 별개로 또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유동성이 좀 부족하고 또 대주주의 지분이 높다는 게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회사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탄탄한 실적을 유지를 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티플렉스 구이찬 전무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한 회사에서 지금 현재 주가 상태를 보면 퍼 기준으로 약 5배 정도, PBR 기준으로 0.5에서 0.6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좀 더 높은 수준의 주가가 형성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이찬 전무님의 인터뷰가 쭉 나가니까 주가가 막 꾼지락꾼지락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5,000원을 돌파했네요. 어마어마한 급등세입니다. 자, 이 티플렉스, 얘기 듣다 보니까 티플렉스 엠텍. 네. 자본금 5억짜리인데 2015년에 예상 매출액, 목표 매출액이 500억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저력이 상당히 있다, 티플렉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게 티타늄, 니켈, 텅스텐, 이 특수금속 분야는 마진율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률도 두 자릿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저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듭니다. 네, 이 티플렉스. 자본금이 34억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올해 매출이 티플렉스 엠텍 80억이다. 80억 가지고 큰 소리 치냐. 2015년 500억이다. 500억 매출 가지고 그러냐. 네. 이 회사의 자본금이 34억이라는 것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자본금 34억 원에 시가총액은 350억 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이찬 전무께서는 우리 박상호 기자한테 점심 한번 맛있는 걸 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배당 얘기도 해주세요. 배당을 좀 돈을 많이 꾸준하게 버니까 네. 배당도 꾸준하게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회사는 최근에 10년간 꾸준히 배당을 해왔습니다. 네. 또 회사 측에서는 올해도 현금 배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배당에 관심 있는 또 투자자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구체적인 얘기는 회사 측에서 공시로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작년에는 60원 했네요. 네. 네, 재작년에는 50원 했고. 올해 이렇다면은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네. 그러면 좀 1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욕심 같아서는 그 정도로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구이찬 전무님을 비롯한 경영진 여러분, 우리 소액주주를 위해서 100원 정도의 배당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요청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자, 티플렉스 회사가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매출처, 최대 매출처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가 채 안 된다. 이런 회사 찾기 힘든데 좀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다, 그리고 네. 좀 저력이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난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네. 티플렉스 엠텍이라는 회사도 거래처에 이제 특수한 금속을 소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또 납품도 좀 아무래도 수월한 면이 있겠죠. 네. 자기 자본도 450억 원으로 시가총액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